차이나 머니무브에 올라타라. 네,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은 화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산관리 전문가이신 오인석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의 시장은 과연 이게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계신지? 과거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중국의 경제 체력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미 글로벌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중국은 여러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 경영이 좀 불투명한다든가, 회계 기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못 미친다든가, 그리고 정부의 그 개입 리스크도 좀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중국은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의 대표격인 미국 대비해서는 신흥 시장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세컨 티어 정도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국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은 이미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그리고 미국의 견제를 충분히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국산화라든가 내수 성장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IB들은 지금 중국의 성장률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생한 국가긴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빠르게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회복이나 이런 쪽이 매우 빠르게 진척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8.4%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건 매우 높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예전에는 두 자릿수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소비 규모가 이제 커지고 수출이나 이런 쪽의 의존도가 작아지면서 뭐 6%대나 뭐 7%대 성장이 보통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 있는 성장률인데, 이렇게 올해 성장률이 높은 거는 약간의 기저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8%대고요. 2022년도 전망은 이제 기저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는 평균적으로 5.5% 정도 성장할 것이다. 올해 대비 내년도 성장률은.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올해보다는 낮지만 기저효과가 없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중국은 국가 주도로 발전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제조업을 많이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그 첨단 기술 업종 지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미 이제 많이 커진 상태에서 미국의 견제가 들어오니까 더욱 기업이라든가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엄청난 중국의 그 대학 졸업생 수, 연간 700~800만 명이 대학 졸업을 한다고 하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고요. 그래서 엄청난 그 휴먼 캐피탈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인구 기반.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를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임상 실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인구 기반이 많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훨씬 유리하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도 어느 정도,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그 기반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중국은 지금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트렌드를 만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내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수출만 하고 끝났는데,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뭐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국내에서 돌게 함으로써 내수도 같이 활성화시킨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동시에 수출과 내수를 활성화시키면서 그 저변에 깔린 기업들의 경쟁력도 동시에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3대 IT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에 대해서 이제 강한 규제가 예고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플랫폼 기업은 중국의 엄청난 인구 기반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향상을 하고 있고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성장성은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이외에 중국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T 하드웨어라든가 그다음에 5G라든가 그쪽에 통신 쪽에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조금 친환경 전기차 이런 쪽에서도 엄청나게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쪽을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DAT는 이미 알려져 있는 훌륭한 기업들인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향후에는 한국도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너무나 커진 기업의 독점력이나 독과점력이 커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거는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중국의 좀 유망한 업권은 이제 어느 업권이 있을까요? 아까 뭐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 하면은 뭐 그 철강이라든가 제조 쪽에 포커스돼 있는 그런 기억을 떠올릴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지금의 중국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들도 성장하는 쪽의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플랫폼 기업일 수도 있겠고 추가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비 기업 대표적인 기업이 구이저우 마오타이라는 대표적인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기업이 있습니다. 마오타이는 이 백주 업체인데 유럽으로 치면은 양주 중에서 가장 고급 술인 발렌타인이 있죠. 그 발렌타인을 만드는 회사가 디아지오라는 회사입니다. 이미 구이저우 마오타이는 그 회사를 이미 시가총액을 넘어섰고요. 글로벌 1위 시가총액 기준으로 백주 업체로 이제 도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쪽뿐만 아니라 헬스케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도 친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운송 수단에서도 친환경 쪽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라는 이런 시장도 중국에서도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